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책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 구병모 작가의 내 이웃의 식탁입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이고요. 이 영상에는 스포가 없습니다. 우선 간단한 줄거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은 하나의 굵직한 사건이 있다기보다는 꿈 미래 실험 공동주택에 입주한 네 가족 각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꿈 미래 실험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만든 주택인데 떨어질 대로 떨어진 출생률을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주택이에요. 그래서 입주 신청을 할 때 자녀를 셋 이상 갖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의 자필 서약서까지 써야 하는 그런 곳인데 일단은 총 4쌍의 부부와 그들의 자녀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몇 안 되는 이웃들끼리 좀 서로 잘 살아보자 라는 분위기가 어찌어찌 형성이 되는 듯 싶었으나 점점 잡음과 마찰이 생기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이 책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구병모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이 책을 읽을 때는 감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 같아서 선뜻 읽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영상을 찍고 나서 딱 하루 뒤인가 이틀 뒤에 다 읽었어요.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하루 만에 다 읽었던 책이고 예상했던 대로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 구병모 작가님의 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날것의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포장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정말 날것의 현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애써 외면하던 그 현실을 딱 포착을 해서 담아내거든요. 특히 이 책에서는 육아와 가사 노동의 고통을 정말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읽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눈앞에 닥친 여성도 나오고 혼자 밖에서 일을 하는데도 결국 집에 들어와서 또 육아의 짐을 다 져야 하는 그런 여성도 나오고 당장 먼 나라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읽는데 좀 감정 소모가 많았던 책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 구병모 작가님이다 라고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바로 섬찟함이에요. 늘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미묘한 감정들을 정말 잘 집어내시거든요. 그게 뭐 어떤 책은 마음이 묵직해지면서 여운이 많이 남는 것일 수도 있고 안타깝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느낌일 수도 있고 그 각 책마다 조금씩 느낌이 다르긴 한데 이 책의 경우에는 섬찟함이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섬찟함이라는 그 섬찟이라는 단어가 섬뜩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섬찟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단어가 저에게 주는 미묘한 느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섬뜩함보다는 공포의 강도는 좀 덜 할지 몰라도 서늘함보다는 확실히 더 세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가 사라지는데 분명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느낌이 오래 가고 또 찝찝하고 뭔가 자꾸 곱씹어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개인적으로 섬찟함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주는 느낌인데 이 책이 딱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섬찟했던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신재강이라는 인물의 손가락이 요진의 볼에 닿을 때였어요. 이 둘은 부부가 아니고요. 이웃인데 신재강의 차가 수리를 받아야 해서 사정상 출근할 때 신재강이 요진의 차를 얻어 타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퇴근할 때도 같이 타고 오고 그래서 고맙다라는 의미로 신재강이 요진한테 빵을 선물을 하고 그 빵을 요진이 먹는 부분인데 신재강의 손가락이 볼을 꼬집는 것 같기도 하고 빵가루를 털어주는 것 같기도 한 느낌으로 이렇게 요진의 볼을 스치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대사가 요진씨 다 드세요. 잘 먹으니까 예쁘네. 사실 더 의미심장하고 수상한 대사들은 뒤에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섬찟하더라고요.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웃어넘기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서 가볍게 넘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정말 머리끝부터 등줄기를 타고 그 서늘한 느낌이 쫙 훑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왜냐하면 하필 제가 이 책을 읽기 바로 직전 그 밤에 꾼 꿈이 약간 그랬어요. 꿈에서 저는 덜덜 떨고 있었고 눈물은 안 나는데 막 울고 있었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었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저한테 그냥 웃으면서 왜 자꾸 그러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계속 웃고만 있었거든요. 꿈에서 이 장면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뭔가 범죄라고 부를 법한 그런 일이나 정말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이나 그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말도 없었고 남들이 들으면 평범하다라고 생각할 법한 대화가 전부였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고 일어나서도 하루 종일 찝찝했어요. 정말. 근데 하필 그 꿈을 꾼 날 오후에 이 책을 읽은 거죠. 그래서 정말 섬찟했어요. 그런 느낌 아세요? 한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 이게 텍스트를 읽고서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기가 꽤 쉽지가 않은데 저는 정말 그랬어요. 꿈에서도 그랬고 이 문장을 읽을 때도 그랬고 한순간 세상이 이대로 멈춰서 이 상황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막연한 느낌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꿈 하나 꾼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하냐라고 말을 한다면 뭐 더 할 말은 없지만 문제는 이게 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뭐 굳이 현실에서의 일까지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네, 저는 정말 이 책 통틀어서 가장 섬찟했고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았고 가장 그랬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뉘앙스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홍단이라는 인물은 이 주택의 부녀회장 같은 그런 느낌의 인물이에요. 매사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항상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데 그 인물이 다 같이 좀 잘 살아보자 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대사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찝찝함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라는 선한 의도에서 말하는 건가 싶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짜증과 상대에 대한 그런 한심함 혹은 자기에게 갖는 우월감 같은 것들이 아주 언뜻 스쳐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책에 그런 느낌들이 전체적으로 정말 잘 살아있습니다. 그 인물들의 대사에 약간 가시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읽으면서 참 여러 부분에서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게 책을 뛰어넘어서 약간 현실에서 들리는 말 같고 뭔가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굉장히 미묘한 느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책은 어떤 갈라진 틈을 벌려놓는 듯한 느낌의 책이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과 어긋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이가 돌이킬 수 없게 틀어질 때도 물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상 속에서는 그냥 우리는 성격이 좀 안 맞네 라면서 얼버무리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이 책은 그 작은 틈을 파고들어서 그 순간을 포착하고 그 안에 있는 불편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요. 그래서 참 분량은 짧은데요. 에너지가 많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작가님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런 순간과 감정을 포착하고 글로 담아낼 수 있다라는 그 능력에 매번 감탄을 하게 되지만요. 물론 역시 이번에도 그랬고 네, 이렇게 해서 구병모 작가님의 신작인 내 이웃의 식탁이라는 책 리뷰를 모두 마쳤는데요. 만지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이 공동체의 이야기를 읽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책이었고 제가 느낀 그 섬찟함이
이대로 책 속에 갇혀서 영원히 현실에서는 드러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책 뒤에 쓰여있다시피 공동체의 허위, 돌봄 노동의 허무에 관한 책인데 제가 좀 너무 한 부분에 치우친 것 같은 감상을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하필 제가 전날 꾼 꿈이 그랬고 제가 경험한 것들이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책이 주는 감상은 그랬었고요. 저에게는 아무튼 정말 미묘한 책입니다, 여러분.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